그리고 아담 워록이라는 캐릭터가 그동안 떡밥만 던져줬다가 여기서 정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담 워록. 그 마블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은 알죠. 고치에서 태어난 포인이고요. 온몸이 그 금색입니다. 그 골든 종범 아시죠? 골든 종범. 골든 종범이라고 금 도금 분장하신 적이 있는데 약간 이 비슷하거든요. 골든 종범이랑 피부가 좀 비슷합니다. 줄거리는 라쿤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번쩍하더니 어디선가 날아온 괴 생명체가 라쿤을 접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게 누구냐? 아까 보여드렸던 골든 종범. 아까 보여드렸던 골든 종범이 갑자기 우주에서 날아와서 창문을 깨고 너구리를 접히기 시작해요. 지금 무슨 소리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진짜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골든 종범이 우주에서 날아와서 창문을 깨고 너구리를 접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영화가. 이건 진짜예요. 구라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마블 빠이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 마블을 좀 끊은 지 좀 돼서 토르 이후로 마블 영화를 좀 안 보긴 했고 최근 작품들도 좀 많이 평가가 안 좋고 제 개인적인 일들도 있긴 해서 마블 영화를 안 본 지 좀 됐었는데 최근에 그저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나왔죠. 개봉을 하고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도 가오갤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1, 2가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3는 안 볼 수가 없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마블 영화 개봉할 때마다 마지막 희망. 야 닥터 스트레인지 망했다. 마지막 희망 토르 너밖에 없다. 위기의 마블을 구할 단 하나의 영웅 토르 너밖에 없어. 기대할게 했는데 토르 폭망했죠. 그 다음에 이어진 블랙팬서는 뭐 다들 별로 기대 안 했으니까 못 갖다 치고 야 앤트맨 너만 믿는다.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기대치 못 미쳤고 토르 망했고 블랙팬서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 야 마지막 희망 앤트맨 너야 했는데 앤트맨도 미지근했고요. 최후의 구원투수 이제 가디언즈 갤럭시가 남았죠. 찐막이다. 진짜 찐찐찐막이야. 야 너희밖에 없어. 가오갤 너희가 마지막 희망이야 라고 기대를 건 상태에서 사실 기대 많이 안 했어 사람들은. 왜냐 가오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가 있다고 보기 힘들거든. 그래서 기대치가 토르 앤트맨보다는 높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좀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죠. 왜냐 제임스 건이 감독이니까. 그동안 가오갤을 이끌었던 가오갤 한정 고트 제임스 건 감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만 믿는다 했는데 평이 괜찮았어요. 박평식 평론가님도 6점이나 주면서 호평했고 평론가들도 나쁘지 않았고 관객들은 대부분 다 좋았다 이런 반응을 했는데 어떤 작품이었는지 한번 이번 설명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히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죠. 그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우주 활극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스타워즈가 그나마 이제 체면치레 하는 수준인데 솔직히 스타트랙도 인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는 편이고 스타트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아예 인지도 자체가 떨어지고 그나마 이제 뭐 인터스텔라라든지 약간 이런 좀 과학적인 배경 이런 게 깔려있는 SF물에서나 그나마 좀 소구가 되는데 전형적인 우주 배경 활극 영화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와중에 가오갤이 마블의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습니다. 과연 가오갤은 수많은 마블 팬들의 일단 기대는 충족시켰지만 흥행에서도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 오브 갤럭시 볼륨 3, 볼륨 1, 2, 3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지금 트릴로지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제임스 건 감독이 오피셜 띄웠거든요. 가오갤은 이번 3가 마지막입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식 스토리에서는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주 루저들의 유쾌한 반란이거든요. 든든하죠 지금 라인업. 크래글린, 라바조스 출신의 욘두의 뿔을 이어받은. 근데 크래글린이라는 이름보다 나는 쇼건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해. 제임스 건 동생이지 않나요 이 사람이? 배우 이름이 쇼건이거든요. 쇼건. 나는 크래글린이라고 안 하고 맨날 쇼건이라고 불러. 쇼건. 그 다음에 멘티스 이 더듬이 혼혈 배우죠. 폼 이름이 폼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저기 스타로드 이름 뭐였더라? 크리스 프렛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레스토랑에서 알바했던 썰이 있거든. 손님이 남긴 고기 맨날 훔쳐먹었다가 어느 날 손님이 고기 남겨가지고 그거 훔쳐먹었는데 갑자기 그 손님이 돌아와가지고 남긴 고기 걔한테 줄 거니까 그거 돌려달라고
했던 그 썰 얘기했던 거 그 짤밖에 기억 안 나 맨날 나는. 스타로드, 성길이, 그다음에 드렉스, 바티스타. WWE 팬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데이브 바티스타. WWE에서는 미친 카리스마로 활동을 했던 그 애니멀인데 여기서는 동네 바보형 드렉스. 그리고 네뷸라, 가모라의 동생 가모라가 있죠. 가모라와 네뷸라. 그다음에 그루트, 이제 어른이 된 그루트 성장했습니다. 그 로켓, 너구리, 라쿤. 그다음에 얘는 뭐였냐? 영화를 봐서 얘는 알긴 알거든 이제는. 근데 나 얘 처음에 나왔을 때 뭔지 몰랐어. 얘 언제 합류했어요? 얘? 코스모 얘 언제 합류했어요? 뭐 드라마판에서 합류한 거야? 뭐 어디서부터 갑자기 튀어나왔더라고? 나 얘 처음 보는데. 아무튼 걔인데 말을 할 수 있어요. 염력 쓸 수 있고 그 이 기계를 통해서 인간이랑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홀리데이 따로 나온 그 스피노프 거기서 시리즈물 거기서 합류했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몰라. 아무튼 제임스 건이 DC에 몸담았다가 가오갤 또 이제 감독하면서 이 프랜차이즈를 마지막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고요. 이 느낌 그대로 다시 한번 볼륨 페이즈 5의 두 번째 영화이자 가디언즈 갤럭시 실사영화 시리즈 최종장 이제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티저도 메인 예고편 이렇게 나왔는데 메인 예고편에 BGM이 시수빈곤이라는 레인보우라는 밴드의 락 넘버인데 개인적으로는 임펠리테리라는 메탈 밴드의 버전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옛날 제가 WWE를 TV로 봤을 때 국내에서 방영됐던 WWE 프로그램 그 오프닝이었나 엔딩이었나 그걸로 썼던 음악이라서 저는 익숙한데 여기서 이렇게 또 들으니까 되게 반가웠던 명곡입니다. 신스 빈곤. 그래서 가디언즈 갤럭시 멤버들이 총 등장하고요. 모두 다 등장을 하고 라바저스, 가모라가 말하자면 가모라는 원래 가모라는 죽은 상태인데 엔드게임에서 과거의 가모라를 데려와서 이 현재 시대에 지금 머물러 있죠. 그래서 스타로드를 사실 원래는 몰랐고 사귀었던 사실 자체가 없었죠. 이 가모라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가 자꾸 남친이라면서 앵겨 붙으니까 되게 짜증나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베스터 스탈론 아저씨도 또 나옵니다. 잠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 그리고 아담 워록이라는 캐릭터가 그동안 떡밥만 던져줬다가 여기서 정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담 워록. 그 마블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은 알죠. 고치에서 태어난 초인이고요. 여기서는 좀 잘 안 나와 있는데 피부가 금색이에요. 금색. 소버린 종족이어서 온몸이 그 금색입니다. 그 골든 종범 아시죠? 골든 종범. 골든 종범이라고. 야구 얘기도 근데 맨날 안 해. 야구도 잘 안 보는데. 골든 종범. 지금 이렇게 금도금 분장하신 적이 있는데 약간 비슷하거든요. 골든 종범이랑 피부가 좀 비슷합니다. 아담 워록이 등장을 하고 메인 빌런이 하이 에볼루션이라는 미치광이 과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오르고라는 집단의 CEO고 생명공학자입니다. 말하자면은 온갖 그 키메라들을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이 만드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이고요. 매드 사이언티스트죠. 말하자면 이렇게 그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줄거리는 역시 이게 좀 그래. 스파이더맨이나 토르같이 인기 있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블 덕들이 영화 본 다음에 바로 그날 다 채우거든 스토리를. 저도 기억나는 게 스파이더맨 저는 스포 당하기 싫어서 개봉하는 그 날짜에 두 번째로 빠른 시간대였나? 그때 봐서 영화 보고 나서 나무위키부터 저는 들어가거든요. 보면은 영화 다 보고 나면은 줄거리를 봤는데 절반 정도가 채워져 있었어. 제가 스파이더맨 봤었을 때 노웨이 홈은. 근데 가오갤은 인기가 아무래도 조금 약하다 보니까 지금 3일이 됐는데 아직도 반도 안 채워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보고는 설명이 아마 안 될 것 같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냥 짚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오갤 하면은 전통적인 스타트가 있죠. 영화 시작하면은 그 올드팝 틀면서 그 등장인물들 나오고 그렇게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가오갤 3는 그 라디오 헤드의 크립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쿠스틱 버전이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이 아는 그 버전이 아니라 어쿠스틱 버전으로 어레인지된 다른 라디오 헤드의 크립이 있는데 그 버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켓이 쓸쓸히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 워크맨이었나? 스타로드의 워크맨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스타로드가 술에 쩔어 있어요. 얘가 토르 때까지만 해도 막 우당탕탕 잘 지내던 그 가오갤이 여기서는 시작부터 조금 살짝 암울한 분위기로 시작을 하는데 스타로드가 그 술에 꼬라가지고 뻗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술에 꼬라 있냐? 가모라를 되찾긴 했는데 지금 있는 가모라는 다른 평행 우주에서 온 가모라이기 때문에 자기랑 연애를 했던 그 가모라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여전히 가모라를 사랑하는데 가모라는 자기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으니까 실현당한 남자가 된 거죠.
전 여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찐따 같은 그 남자친구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술에 쩔어 있어. 그래서 사기가 많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본거지에 계속 처박혀 있습니다. 가오갤이 그 셀레스트리얼 대가리인가 그 얼굴처럼 된 행성이 있는데 거기가 본거지거든요. 거기서 애들이 은신해 있는데 노웨어라는 곳입니다. 노웨어 본거지 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하더니 라쿤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번쩍하더니 어디선가 날아온 괴 생명체가 라쿤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창문을 부수고 벽을 부수고 라쿤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아까 보여드렸던 골든 종범. 아까 보여드렸던 골든 종범이 갑자기 우주에서 날아와서 창문을 깨고 너구리를 좁히기 시작해요. 지금 무슨 소리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진짜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골든 종범이 우주에서 날아와서 창문을 깨고 너구리를 좁히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영화가. 이건 진짜예요. 구라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자, 우주에서 맹돌진하던 아담 워록이 갑자기 벽을 관통해서 좁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습격을 보고 네뷸라랑 어른이 된 그루트가 맞섰는데 골든 종범이 엄청나게 세요. 초인이기 때문에 네뷸라랑 그루트까지 좁히고 그루트는 무려 몸이 반파가 돼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셀 게임에서 셀이 손오공한테 에너지파 맞을 때랑 베지터한테 파이널 후레시아 맞을 때 몸이 날아가잖아.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그루트가 아담 워록이랑 싸울 때 막 그 몸을 칭칭 감는데 아담 워록이 갈 한 번 하니까 몸이 반파가 돼가지고 머리가 굴러다녀. 나 거기서 그루트 죽은 줄 알았어. 약간 지금 최애아이 보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루트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몸뚱이가 날아가고 목이 잘리길래 그루트 죽는 줄 알았어. 나 약간 후유증이 좀 갔어. 그래서 근데 안 죽었습니다. 그루트. 네뷸라는 사이보그고 그루트는 재생이 가능한 나무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전투력 측정기로 쓰기 좋아. 왜냐 가모라나 드렉스 같은 애들은 팔 잘리면은 새로 안 나거든? 근데 그루트처럼 재생이 가능하거나 네뷸라처럼 수리가 가능한 사이보그면은 그 악역의 파워를 입증하기 좋은 전투력 측정기가 돼요. 바로 그루트는 반파시켜버리고 네뷸라는 사지를 그냥 분질러버려. 그 정도로 그렇게 딱 묘사를 해주면은 아 아담 워록 준내 세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루트는 그루트대로 몸이 재생이 되니까 다시 그 활동할 수 있지. 네뷸라는 자체 수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끼릭끼릭 한 다음에 몸을 수리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좋아진다. 고장난 장난감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아담 워록의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전투력 측정기로 활용이 됩니다. 드래곤볼도 보면은 피콜로 같은 애들 맨날 팔 잘리잖아. 피콜로는. 근데 천진반 팔 잘리면 재생이 안 되잖아. 천진반 네퍼한테 팔 잘리고 나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콜로 같이 재생 가능한 애들, 뭐 마인부, 셀처럼 전신 다 터트려도 핵 있으면은 부활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오히려 취급이 안 좋아. 맨날 몸이 잘리고 막 터지고 이래. 아무튼 그렇게 그 다 박살내버리고 크레글린 있죠. 숀건 욘두의 그 화살을 이어받았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휘파람으로 화살을 쐈는데 불발탄이 나버려요. 그런 망신을 겪고 그래서 이제 멘티스랑 바티스타가 지키는 곳까지 들어오는데 멘티스도 팔 꺾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드렉스도 반쯤 죽어 터져가지고 기절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때 아담 워록이 드렉스를 깔고 뭉갠 다음에 해머링으로 계속 얼굴을 좁혀. 그래서 이제 지지겨진 고기 덩어리가 되기 직전까지 돼요. 근데 그때 수리를 다 끝낸 네뷸라가 칼을 들고 와서 담가버립니다. 뒤에서 아담 워록의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주먹질을 하다가 갑자기 푸슉 하는 소리가 나. 아담 워록한테. 뒤를 돌아보니까 네뷸라가 칼 들고 찔렀어. 우리 최애의 네뷸라가 아담 워록을 담가버려요. 칼로. 그래서 아담 워록이 중상을 입고 기절합니다. 거기서 리타이어 합니다. 죽진 않고. 이제 가오갤 멤버들이 로켓이 아까 맨 처음에 쳐맞았잖아. 애가 빈사 상태가 돼가지고 심장이 막 멈추려고 그래. 그래서 멤버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심폐소생하고 로켓을 부축하는 사이에 아담 워록은 정신 차리고 도망가고요. 그 막 지금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갔는데 스타로드가 그 수술 준비하려고 건드는데 갑자기 위험 신호가 떠요. 치료팩을 들고 메딕처럼 로켓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긴급 알람이 뜨더니 로켓의 심장이나 이쪽에 자폭 장치가 달려 있는데 킬 스위치라는 장치가 달려 있는데 지금 응급 처치를 하면은 이 킬 스위치가 자폭 장치가 발동이 되어서 48시간 안에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킬 스위치 암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암호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돼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로켓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빌런을 찾기 위해서 가오갤 멤버들이
뜻을 함께하고 가모라를 다시 합류시켜서 그 빌런을 찾아서 헤매는 우주 대활극이 바로 가디언즈 갤럭시 3의 전체적인 플롯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자폭장치를 설계한 아까 보여드린 그 빌런 있죠? 매드 사이언티스트. 그 사람을 찾아서 암호를 해독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그 빌런과 싸우는 게 그냥 큰 흐름입니다. 이제 원래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랐어. 근데 네뷸라가 인간 컴퓨터거든. 사이보그니까. 그래서 로켓에 있는 장치들이 막 해킹해. 자, 선수 입장한 다음에 로켓의 기억을 더듬어요. 그래서 로켓 라쿤이 원래는 89P13이라는 그 일련 번호를 가진 생물학적인 실험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원래 로켓이 멤버들한테 과거를 얘기 안 해주거든? 그리고 관객들한테도 원래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번 시리즈 내내 로켓의 과거를 이렇게 해킹하고 돌아보면서 플래시백 되면서 이 로켓에게 그동안 무슨 과거가 있었고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됐는지를 계속해서 관객들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슬픈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얘가 평범한 지구에 있는 라쿤이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하이 에볼루션이라는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 생물학 실험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 대상으로 이 로켓 이 라쿠를 납치해서 뇌를 이식하고 막 그 신체를 개조하면서 실험하면서 그 로켓을 천재적인 공학 너구리로 개조시키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잔인하고 그 로켓 이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동물 실험체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악몽의 융합체들이 있어 여러 마리가. 기계팔 달린 수달, 휠체어 타고 다니는 바다표범, 그 다음에 거미 다리 달려있는 스파이더 토끼 이런 애들이 있어. 불쌍한 실험체들이랑 악몽의 융합체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개조당했지만은 우리를 수술시켜준 하이 에볼루션이 박사님이 우리를 이상적인 메시아로 이끈다고 했으니까 우리에서 언젠간 탈출해서 우리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갈 거야. 막 이렇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막 부르짖으면서 같이 막 어울린단 말이야. 친하게 존버하자 우리 떡상한다. 근데 이 과정이 되게 따뜻하면서도 슬프게 묘사가 계속돼요. 로켓은 스토리 라인 내내 계속 기절해 있는 상태인데 그 로켓이 막 애가 죽어가면서 과거를 막 회상하고 그 과거를 네뷸라와 친구들이 보면서 아 얘 그만큼 고생 많이 했구나. 우리 어떻게든 가족이야. 우리는 로켓을 살릴 거야. 하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계속 비춰지는데 이 묘사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묘사가 굉장히 잘된 그런 작품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오갤 멤버들이 로켓을 실험한 회사인 오르고로 향하고요. 이 오르고에 그 아까 말한 하이 에볼루션이라는 하이 머식이라는 그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생명 인체 공학 실험을 하면서 완벽한 생명체를 창조하고 그 생명체들이 사는 우주를 만들 것이다 하면서 여러 인공 행성도 만들고 거기서 왕으로 군림하는데 그 과정이 근데 굉장히 잔인하죠. 말하자면 동물 실험인데 동물을 납치해서 개조하고 그 다음에 급속성장을 시켜요. 3코 급속성장, 4코 과성장 이런 거 쓰면서 원래 거북이가 성장하면은 몇백 년 사는 거북이인데 그 거북이를 1분 안에 거대한 괴물 거북이로 막 성장시켜. 약을 막 주입하고 막 전자파 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괴수로 만드는데 로켓 같은 애들은 되게 착하거든? 근데 그렇게 급속성장 시킨 괴물들은 너무 난폭해. 그래서 아 얘네들을 어떻게 착하게 만들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라쿤이 천재 너구리가 됐으니까 저기 선생님 거기서 저기 뭐 삼투압 조정하고 약물 주입하실 때 이거 넣고 저거 빼면은 호르몬 작용 때문에 온순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훈수를 둬요 라쿤이. 그래서 얘가 그래?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게 원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내가 만든 창조물인데 똑똑하잖아. 한번 말 들어볼까? 하고 그대로 얘가 말하는 대로 해요. 근데 진짜로 로켓이 말한 대로 하니까 난폭화된 거수들이 되게 온순해지는 거야. 원래대로라면은 막 그 시험관 안에 갇혀서 캡슐 깨버리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개 지랄 발광하는데 로켓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애가 온순해져.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야 네 말대로 하니까 잘됐다. 야 넌 내 오른팔이 되어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얘는 자기 재능에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고 사상 자체가 뒤틀려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자기한테 훈수 두고 자기보다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얘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로켓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죽여가지고 로켓의 뇌를 꺼내서 자기가 더 완벽한 창조물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대놓고 말해버려요. 로켓한테. 그러니까 로켓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지. 자기는 내가 너무 존경하는 창조주였고 우리들을 위해서 뭐 메시아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믿고 따랐는데 자기를 죽인대. 그래서
야 위험하다, 야 우리 친구들 구해야겠어 하고 황급히 자기 그 우리에 갇혀있는 그 친구들 있잖아, 바다표범, 수달, 거미토끼 이런 애들 구해주려고 자기가 그동안 꽁쳐놨던 그 비밀 탈출 열쇠들을 조립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다 열어서 자 탈출하자, 혁명이다, 레미제라블처럼. 자 도망쳐. 이제 여기서 동쪽으로 문 열고 나가면은 우주선 있어. 내가 따로 빼놨거든. 주차해놓은 거 있어. 야 그거 타고 나가자. 문을 열었는데 바로 뒤에서 눈치채고 이 하이 에볼루셔너리 아저씨가 등장해서 총을 쏴서 그 로켓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로켓 라쿤은 자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분노에 가득 차서 이 박사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얼굴을 진짜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그 로켓 라쿤 저기 손톱이 날카로우니까 난도질을 합니다. 진짜 얼굴을. 그래서 얼굴이 진짜 피칠갑이 됩니다. 그 상태로 기절을 해서 일단은 이 사람은 리타이어가 되고요. 중간에 로켓은 모두 죽어버린 싸늘한 시체가 돼버린 친구들을 뒤로 하고 아까 말한 우주선을 어떻게 다시 탈취를 해서 가까스로 탈출을 하고 그 이후에 만나는 게 이제 가오갤 멤버들인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로켓의 과거였고 그게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플래시백 돼요. 로켓이 막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했던 추억, 이 하이 에볼루셔너리 옆에서 그 실험을 진행하는 걸 옆에서 보죠.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이제 옆에 똘마니들 데리고 진행시켜 하면은 똘마니들이 동물 개조 실험 하거든. 그거 옆에서 로켓이 지켜보고 있는 장면들 막 이런 것들이 회상씬으로 자주 나오는데 굉장히 슬프게 잘 그려진다. 결국에 로켓의 킬스위치 그 자폭장치 암호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가오갤 멤버들은 제발로 찾아가요. 그래서 하이 에볼루셔너리한테. 그래서 안 그래도 얘는 로켓의 두뇌를 원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제발로 걸어 들어오니까 얘 입장에서는 함정을 파는 건데 반대로 스타로드 입장에서는 함정이란 걸 알고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맨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영화 내내. 이거는 함정이 아니라 대결이다. 그 오르고에 침입을 하는데 그 과정이 또 되게 그 특유의 가오갤 시리즈의 매력적인 그 유머 포인트들과 같이 잘 어울리거든요. 멘티스와 드렉스의 되도 않는 만담, 스타로드의 얼간이 같으면서도 기지 넘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그 전통적인 가오갤 시리즈의 그 개그 포인트들인데 여전히 잘 살아있었다. 여전히 드렉스는 등신 같고 여전히 스타로드는 익살스럽고 멘티스는 그 사이에서 계속 부추기는 역할, 누가 봐도 정상인 포지션인 척하지만 누가 봐도 이 바보짓을 제일 부추기는 역할로 제일 그 윤활유 역할 잘하고요. 그 다음에 가모라랑 스타로드는 전 여친 전 남친의 그 애매모호한 관계를 계속 보여주는 그런 묘사. 네뷸라는 시크하지만 인간미를 점점 갖춰가는 느낌. 그루트는 여전히 마스코트 역할로 그렇게 돼서 우당탕탕 막 합니다. 근데 영화 보기 전에 그런 예상 많았어. 영화 마지막 시리즈가 될 것이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다 라고 해서 와 씨바 로켓 라쿤 죽나? 스타로드 죽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불안감으로 본 분들이 많았어요. 저 또한 그랬고 누구 어떻게 됐나? 계속 슬프다고 계속 하니까 야 누구 죽나 보다, 마음의 준비를 하자 하고 봤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안 죽었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고요. 악당은 죽었고, 악당도 안 죽었나? 죽은 거는 무고한 시민들, 동물 실험체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명체들이 죽었고요.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서 다행이지. 주인공은 안 죽었어. 메인 빌런도 죽었다고는 안 나왔어. 메인 빌런이 그 리타이어는 했어요. 재기 불능 상태가 되긴 했지만 죽었는지 정확히는 나오지 않았고 주인공들도 안 죽었어요. 하지만 무고한 시민들 죽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과 오르고의 병사들 많이 죽었습니다. 괜찮아. 주인공들 안 죽었잖아. 아 우주선 완전히 터졌지? 맞아. 그럼 죽었겠네. 죽었을 가능성이 높네. 근데 원래 안 죽이려고 그랬어. 메인 빌런을 쓰러뜨리고 그 얼굴 가죽 벗긴 다음에 죽일까 말까 했는데 안 죽이거든? 근데 그 이후에 우주선 탈출하면서 다 터지고 우주선도 터졌으니까 결국에 죽었겠죠. 뭐 로키처럼 어떻게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어차피 일회용 빌런이라서 굳이 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기적적으로 로켓은 생還하고요. 암호를 잘 풀어서 생還을 하고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시리즈이기 때문에 가오갤은 결국 해체가 됩니다. 왜냐, 스타로드는 지구에 남겨진 가족들을 계속 그리워했어요. 사실 원래는 별 생각 없었는데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막상 알게 된 게, 아 나는 그동안 지구에 있는 엄마 쪽 가족들 있잖아, 외가 가족들, 할아버지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 사람들 막상 나는 버리고 와놓고 친구들 버릴까봐 두려워서 겁에 질려 있었구나. 약간 이런 후회를 하게 되어서 에피소드가 다 끝나고 나서 스타로드는 외할아버지한테 돌아가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기로 하고요. 멘티스는 그동안 에고한테 종속되고 가오갤 멤버들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았다가, 아 이제 나는
나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독립하게 됩니다. 약간 포켓몬스터나 이런 거 보면은 저기 있잖아. 그 포켓몬스터에 맨날 여주인공들 바뀌잖아. 근데 하나같이 다 사연들이 그래. 나 자신만의 삶을 찾고 싶어서 나 자신은 진짜 나 자신이 무엇인지 이제 알고 싶어서 떠나는 애들 많거든. 그런 스토리로 떠나요. 그냥 메티스도 이탈하고. 가모라는 원래부터 가오갤이 아니었어. 평행우주의 가모라는 원래 가오갤이 아니었고 라바저스에 있었는데 스타로드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때 가모라랑 지금의 가모라랑 완전히 다르니까 여자친구 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아예. 그렇기 때문에 가모라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라바저스로 돌아가고요. 그 드렉스는 원래 딸을 잃은 아버지였는데 이제 그 난민 아이들이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에피소드가 끝나고 난민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약간 아버지 포지션으로 변경되어서 가오갤 멤버에서 은퇴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네뷸라 남았었나? 네뷸라, 로켓, 여기 그루트, 개, 크래글린,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골든종범 설명을 안 했네. 골든종범도 나중에 여기 합류합니다. 그래서 가오갤은 스타로드가 리더 자리를 로켓한테 물려주고 가오갤 시즌2로 재결성되어서 우주를 여전히 누비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토리 라인이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호평이 굉장히 많죠. 진입장벽이 굉장히 많다. 그동안 디즈니 플러스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봐야 이제 이해가 됐던 작품들이 많았는데, 가오갤은 진짜 딱 이것만 보면 돼. 그냥 가오갤 이전 시리즈랑 대략적인 스토리 라인만 알면은 다른 그냥 작품들 안 보고도 이해할 수 있어. 물론 홀리데이 그거랑 연계되는 거 조금 있긴 하거든. 왜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 봤다고 하는 걔도 그렇고, 얘 처음 봤다고 했잖아요. 얘가 외전에 나오는 애기도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2편부터 갑자기 멘티스랑 스타로드가 남매라는 설정이 생겨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외전에서 멘티스가 에고의 딸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 이복 남매라는 설정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짜잘한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 외전까지 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안 봐도 이 스토리랑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 그게 장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액션씬이 굉장히 좋았던 게, 항상 가오갤은 그게 있어. 아무래도 이 집단이 주인공인 영화다 보니까 뭐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 단독샷이 보통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활강 액션, 스파이더맨의 활강 액션, 뭐 케바의 방패 액션, 토르의 망치 액션, 이렇게 주된 그 영화에 항상 나오는 메인 주인공의 액션씬이 있는데, 가오갤 같은 경우에는 팀업 무비다 보니까 멤버들의 호흡, 협동심 이런 게 항상 강조되거든, 액션에서. 근데 이번 편에서도 이 멤버들의 개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를 묘사를 너무 잘해줬어, 액션씬에서. 예를 들어서 그루트는 엄청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나무니까 몸집을 엄청 키우면은 이제 거기에 스타로드나 뭐 라쿤 같은 애가 줄기에 이렇게 올라타면서 막 총질 난사하고, 이게 트레이드마크거든. 근데 이게 여기서도 여전히 나왔고, 크래글리는 이제 화살 쏘는 거, 욘두의 유산, 그거를 또 잘 보여줬고요. 드렉스 파워하우스 그 레슬러로서의 그 액션씬들 있잖아, 그런 것들. 네뷸라랑 가모라의 그 칼잡이 액션, 쌍칼 칼 들고 막 쌍칼 액션하는 거, 날세게 막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스타로드 그 특유의 그 이거 있잖아, 그 총 앞뒤로 달린 총 들고 막 쌍권총 들고 난사하는 거, 쌍권총 액션, 이런 것들. 멘티스는 염력 이런 거. 각자 개성이 있는 전투 능력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되게 다채롭게 잘 표현했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얘네 기지 쳐들어가서 얘네들이 다 집결한 다음에 복도 씬에서 싸우는 게 있거든? 약간 올드보이 장도리 씬처럼 긴 복도에서 가오갤 멤버들이랑 반대편에 있는 적군이랑 단체로 막 그 난타전 벌이는 액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롱테이크로 찍었어요. 보통 컷 편집하고 이렇게 이어붙이잖아요. 액션씬 하면은 한 맞추고 여기서 때리고 다음 컷으로 넘어가서 이쪽에서 때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 편에서 그 장면에서는 한 장면에 모든 액션을 다 담았어. 그래서 너무 멋있습니다, 그 액션이. 개인적으로 샹치 버스 액션씬 이후 최고의 액션씬이었다. 그 정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액션이. 이 가오갤 멤버들 항상 있잖아, 시그니처들. 그 일렬로 멤버들 쭉 서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서 앞으로 막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야 우리 가오갤이야 하고 한번 좀 가오 좀 잡은 다음에 자동문이 찡 열리면은 자동문 너머에 악당들이 바글바글해.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야 하고 막 달려든 다음에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안 자르고 한 장면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로드가 총으로 빵 뿅뿅 하고 쏴 제끼면은 갑자기 이제 그 뒤에서 등장한 그루트가 몸 거대해져가지고
막 줄기 가지고 막 채찍질 하면은 그 뒤에서 갑자기 로켓이 막 어깨 위에 올라타가지고 총질하고 바로 이어서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온 드렉스가 막 스피어 날리고 파워밤 하고 이어지다가 이제 카메라 옆으로 살짝 돌리면은 쌍칼든 가모라가 막 2단 구르기 3단 구르기 하면서 막 목 자르고 이어서 바로 네뷸라가 죽방 맞아가지고 목 돌아가는데 갑자기 끼릭끼릭 하더니 목 조립하고 다시 갑자기 재생한 다음에 칼 들고 갑자기 이거 인공팔 여기 갑자기 여러 줄기로 갈라진 다음에 막 할퀴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얘네들의 액션들이 한 장면에 다 담겨서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목 조립 진짜로 해요. 얘 싸우자마자 갑자기 죽방 맞아가지고 목 돌아가거든. 근데 끼릭끼릭 하더니 목 조립하고 다시 반격해. 그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샹치의 그 버스 액션씬 이후 최고의 액션씬이었다. 마블 영화. 그게 또 명장면이고 또 명장면이 이제 그 얘네 악당 우주선이 약간 생체 비밀 병기처럼 생겼어. 그 저그 기지 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그 해처리를 잠입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가오갤 멤버들이 우주복을 입고 우주를 유영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게 약간 되게 유치하면서도 되게 연출이 잘 됐어. 진해 공장 같은 거. 우주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주선이 아니라 사실상 생명체야 그게. 오버로드 같아. 그래서 잠입을 해야 되는데 비행선 채로는 못 들어가니까 우주복을 입고 우주를 유영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텔레토비보다 어몽어스 같았어요. 어몽어스. 이거였어 딱. 이 복장으로 들어가. 우주를 유영하면서. 이거 있을 것 같은데? 가보게. 딱 이 느낌이었어. 이 느낌이야 그냥. 이게 스틸샷에 이게 아예 돌거든요. 이 상태로 우주를 유영하면서 오버로드에 잠입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장면인데 근데 이게 너무 세련된 거야 보면서. 이 원색의 질감, 이 색감도 너무 좋았고 약간 이 기괴한 막 생명 우주 공학 장치 같은 거에 막 유영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나는. 이게 감각적이야 되게. BGM도 되게 좋았어요. 이게 그 올드 팝인데 끝내주는 뮤직 볼륨 3에 아마 들어가는 음악인데 정확히 어떤 음악인지 모르겠고 이게 되게 멋있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 우주 유영 장면. 이거 되게 헐리우드판 주성치 영화 같았어요. 되게 엄청 유치하거든? 이게 한 끗 잘못하면은 준내 유치해. 근데 살짝 비틀어서 엄청 세련되게 했어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거는 진짜 꼭 영화로 봤으면 좋겠는 장면이에요. 이거랑 그 전투씬은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진짜 이렇게 보면은 아이씨 뭐야 마블 망했네 야 뭐 파워레인저냐 이게 뭐냐 이럴 텐데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와 이거를 진짜 이렇게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구나. 어몽어스냐 파워레인저냐 텔레토비냐 개 지랄이다 이럴 텐데 이게 진짜 멋있어요 이 장면. 근데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이게 오마주라는 거로 보니까 다 계산된 장면이다. 초록색 아닌데? 맞아. 드렉스 개지랄하는 거. 자기 어울리는 색깔 아니라고 막 개지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입하면서 통신하거든 이걸로. 우주 통신하는데 버튼 누르면은 이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버튼이 있어. 그래서 스타로드가 가모라랑 개인 통신하고 싶어서 디코 그 개인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파란색 버튼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가모라한테 사실 뭐 너로선 당황스러운 거 알겠지만은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물론 너는 나를 잘 모르겠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랑 잘 되고 싶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파란색 버튼이 알고 보니까 얘한테 단독 통신하는 게 아니라 전체 통신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랄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만담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장면. 주성치 영화 같았어. 진짜 딱 그 장면이. 딱 여기 얼굴만 주성치로 바꾸고 여기만 오맹달로 바꾸면은 그냥 주성치 영화였어요. 그냥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이거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그 장면은. 홍보 영상으로 따로 나온 거거든. 스포해도 되죠? 정식 채널에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이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두 장면이었다. 그리고 로켓도 거의 영화 내내 누워있었어, 계속. 로켓은 과거 회상으로만 계속 나오다가 이제 암호를 해독하고 후반부에 화려하게 복귀하고 그 액션 보여주고 빌런이랑 제외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거든요, 스토리를. 그리고 그래서 얘도 굉장히 아픈 과거를 갖고 있고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나는 너구리가 아니야 라쿤이야 병신아 이러면서. 얘가 단 한 번도 자기를 라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동안의 마블 시리즈 내내. 근데 로켓이 동물들 풀어주다가 라쿤들의 우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우리 문을 열어보니까 출신 북미 이렇게 써있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북미 출신이었다 얘는. 지구 출신이었다 얘도. 우주 너구리가 아니라 지구의 라쿤이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자기 로켓 라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루트는 영화 내내 그루트잖아. I'm Groot, We are Groot 이거밖에 못하는데 마지막에 딱 한 번 I love you guys라는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들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야 이제 그루트 지구 말하네? 라고 이해를 했었어 난 처음에. 근데 나무위키랑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얘가 지구 말을 한 게 아니라 관객들이 이제 그루트의 말을 알아듣게 됐다는 걸 상징하는 거였어.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와 이거 영화 연출 미쳤다. 나는 그루트가 지구말 배워서 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야 관객들 너 그동안 가디언즈 갤럭시 하면서 우리 다 가족 됐잖아. 관객들도 우리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루트 말 너희들도 이제 알아들어야지 라는 신호였던 거야 그게. 나는 나중에 알았어 그거를.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오갤이야. 위야 그루트야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루트가 I love you guys라는 유창한 영어를 그때부터 쓴다. 제2 외국어로. 당신도 이제 토익 900. 그이기지 그이 900이야 이제 여러분들도. 위아 그루트. 그리고 골든 종범 얘기. 아담 워록은 제가 설명한 걸로만 들으면은 처음에 깽판 치고 그냥 이탈한 걸로 되는데 아담 워록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골든 종범. 골든 종범 처음에 준내 세게 나와서 진짜로 가오갤 멤버들 다 달려들었는데도 다 좁히고 드렉스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고 그루트 몸 터트리고 뭐 다 했는데 얘가 설정상 뭐냐면은 알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아직 애야. 그래서 이게 아이샤 이 전작에 나왔던 빌런이었죠. 소버린의 여사제인데 얘 아들 포지션인데 아이샤도 그 아까 말한 매드 사이언티스트한테 종속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청업체야. 아담 워록은 빌런의 하청업체의 그 실무 담당자야. 그래서 딱히 가오갤이랑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본사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출근해가지고 깽판 친 거예요 얘는. 그래서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그 애가 순수해. 애가 되게 순수해서 처음에는 되게 포스 있게 등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신연령 되게 어리고 원래는 아담 워록 아래서 좀 더 부활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빌런이 빨리 얘 깨우라고 그래서 일찍 깨어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애가 아주 미숙해. 사춘기 소년이어서 애가 그냥 진짜 머리만 큰 소년이에요. 순박하고 준내 세지만 순박한 소년이야.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뭐 굳이 악한 마음 없고 이런 상태였는데 가오갤이랑 막 치고받고 하다가 칼빵 맞고 좀 쉬다가 스토리에서 좀 오래 이탈하거든? 중반부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스타로드 우주선 개 부수고 난동 부리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주저앉았는데 죽을 뻔했어.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가오갤 멤버들이 한 번은 더 기회를 줘야 된다 누구들한테. 그래서 야 너 깽판 친 거 뭐 알고 솔직히 우리가랑 사이 안 좋은 거 알지만 기회 한 번 더 줄게 하고 구해줘요. 그래서 아담 워록이 갱생합니다 그때는. 왜냐면 그 전에 엄마랑 막 본사랑 계속 시달려가지고 애가 부수고 다녔는데 엄마가 빌런 때문에 죽어서 애가 일단 분노를 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빌런이랑 사이가 1차적으로 안 좋아지고 2차적으로는 가오갤 멤버들이 얘 목숨을 구해줘서 갱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얼떨결에 가오갤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정식으로 합류한 건 아니었어. 그냥 약간 그 얹혀 사는 느낌.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얹혀 사는 느낌이었고 삼국지로 비유하면은 연주 다 뺏기고 유비한테 귀순하는 여포 같은 느낌이었어. 소패성에 있는 여포 그런 상태였는데 진짜 여포였으면 뒤통수를 쳤겠지만은 애 자체는 착하기 때문에 잘 조용히 있다가 스타로드가 한번 죽을 뻔해요 마지막에. 스타로드가 그 악당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구출하고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는데 결국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우주에서 고립됩니다. 그 전작의 욘두처럼 우주에 고립돼가지고 애가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막 얼굴 다 팅팅 불고 막 숨 막히고 우주니까 차가우니까 막 몸 얼어붙고 막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담 워록. 조용히 있다가 기령이 와서 유비 죽이려고 하니까 야 그만하고 내가 방천하고 화살로 쏴서 맞추면은 싸우지 마 하고 구해주잖아 유비를. 여포 워록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스타로드를 구출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진짜 그 천지창조. 이 자세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얼어붙었어. 스타로드가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아담 워록이 여기서 갑자기 빛의 속도로 날아와서 이 포즈로 이렇게 한번 손을 뻗어서 여기서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멈춘 다음에 이 천지창조 모션을 재현한 다음에 그 스타로드를 극적으로 구출해서 생還합니다. 그 이후로 그 골든 종범이 바로 가디언즈 갤럭시에 합류하게 됩니다. 크게 한번 잡아주고 목숨을 이제 구해줬으니까 가오갤 멤버들이 아담 워록이 은혜를 갚은 거죠. 그래서 막 다들 난 이 죽는 줄 알았대이 하고 막 다
그 가오갤 멤버들이 막 얼싸안고 우니까 뒤에서 아다 모르게 뻘쭘하게 서 있다가 뭐야 나도 껴안아야 되나 하고 주춤주춤 걸어와서 이렇게 손 한번 얹고 껴안고 같이 껴안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1대 대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에피소드가 끝나고 이제 스타로드는 지고 가고 뭐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가오갤 2 재결성하면서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는 이렇게 들으면은 사실 스토리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스토리가 엄청 파격적이지도 않고 다 예상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뻔하잖아 사실. 얘한테 슬픈 과거가 있어서 다들 으쌰으쌰 해서 구출하고 위기에 빠진 동료 구출하고 빌런 호주를 내주고 아담모로 코믹스에서도 합류했으니까 여기서도 합류하고 뭐 다 예상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연출을 하냐거든. 근데 굉장히 잘했어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 마블 영화를 보면서 다 알잖아. 야 우리 이런 거 보려고 영화 보는 거 아니잖아. 다 시원하게 때려 부수고 악당 혼쭐 내주고 감동적인 장면 보여주고 뭐 화끈하게 액션 보여주고 이거 원한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뻘짓 많이 했습니까? CG 액션 그지같이 만들고 주제의식 말도 안 되는 거 막 집어넣으려고 별의별 무리수 두고 뭐 기존에 있는 캐릭터들 다 망가뜨리고 별의별 지랄한 걸 우리 다 봤는데 가오갤 3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 뭐야 뭐 되게 뭐 로켓 과거 준내 보여주네. 억지 감동 보여주려고 얘 친구들 다 죽여버리고 다 스토리 만들고 막 이랬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솔직히 심파 맞아. 근데 심파도 재밌으면은 장땡이야. 재밌는 심파는 심파가 아니에요. 억지로 울으려고 강요 안 했어. 그냥 울음이 나오는 거야. 보면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억집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눈물이야. 그렇죠. 꼬집어서 우는 거랑 내가 감정을 자극받아서 우는 거랑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가오갤은 억지로 안 울려요. 오히려 좀 눈물 나오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드렉스가 개드립 쳐. 솔직히 좀 깨는 것도 있긴 해요. 왜냐면은 로켓 과거 보여주면서 슬픈 장면 보여주다가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면은 갑자기 얘네 둘이 개그치고 있어. 갑자기 씨발 눈물 좀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현대로 돌아오더니 드렉스가 갑자기 난 물고기 모양의 똥을 쌌어 이지랄하는 거야 갑자기. 솔직히 깨잖아 그러면. 그래요 영화가 그래. 억지로 울라고 안 시켜. 아 울기 싫으면 울지 마. 그 대신에 시원하게 웃기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나 드렉스 나 비유 은유 할 줄 안다. 나 어제 똥 쌌는데 물고기 똥 쌌다 이래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그래요. 개지랄해. 근데 딱 그게 그 테이스트거든. 딱 주성치 영화가 딱 그 테이스트거든요. 희극지왕 같은 거 울 때는 울리고 웃길 때는 웃겨. 그 완급 조절이 준내 힘든 건데 가오갤 3는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트집 잡으려면 트집 잡을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키치하고 진짜 B급 영화의 그 모든 것들을 잘 버무린 그런 명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호평합니다. 개인서사 로켓 개인서사 잘 쌓았고 CG 좋았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주 유형씬 있죠, 어몽어스 씬, 그거랑 그동안 CG 개발로 만들었다 막 욕 많이 먹었는데 이번엔 다 좋았고, 팬서비스 가오갤 멤버들에 대한 헌사들 다 잘 달려있었고, 욘두도 지난 시리즈에서 죽었지만은 환영으로 잠깐 나오거든, 까메오로. 거기서도 또 욘두 욘버지 크래글린 나으시고 바지적삼 다 적시셨네. 딱 그 감동적인 연출 잠깐 나와요. 이것도 억지로 감동적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욘두 기억해 달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약간 억지 감동 짜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욘두가 있잖아, 아까 말한 스타로드 죽을 뻔할 때 그때 욘두 막 환영 나와가지고 두하나 상대는 공산당이야 눈을 떠라 이렇게 욘두가 갑자기 환영으로 등장해가지고 스타로드야 상대는 에볼루셔널이야 너는 여기서 죽으면 안돼 라고 일어서라 이렇게 나오는 게 억지 감동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크래글린이 좀 좌절하고 있었어. 그동안 계속 화살을 쓰는 걸 실패해가지고 그때 욘두가 두려워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잠깐 옆에 서서 크래글린을 말없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끄덕이는 모습으로 잠깐 나오거든. 3초 정도? 그렇게 나와서 야 욘두 잊지 않았구나, 욘버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줘요. 마음으로 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맞아, 1편 오프닝 곡이었잖아요 제가 아까 틀어드린 노래, 이거 Come and Get Your Love. 이게 마지막 노래로 나와요. 가오갤 3의 마지막 음악으로 나와요. 그래서 수미상관으로 진짜 감동적인 배치를 한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 진짜 얼마나 개무시를 했습니까 마블 영화가. 최근에 이전 그 시리즈랑 그 주인공들 개무시했었는데 여기서는 딱 최대의 딱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의 팬 서비스를 해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마무리도 좋았고,
아무도 안 죽었지만 아무도 안 죽고 무고한 시민들과 우주인들이 죽었지만 주인공들은 안 죽어서 감동적으로 장식했고요. 지구로 돌아와서 찾고 자기만의 꿈을 찾기 위해서 다들 떠났다. 그리고 동물 실험. 근데 그건 있었어. 진짜 잔인했어요 영화가. 의외로 동물 실험 장면 같은 것도 그렇고 악당들 악당 얼굴 있잖아. 악당 네뷸라는 뭐 맨날 몸 개박살 나고 그루트는 목 잘리고 악당은 얼굴 난도질 당하고 이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나오거든. 그래서 조금 하드코어하긴 해. 그래서 약간 그거 내성 없는 사람들은 살짝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악당 얼굴 가면 벗길 때 레드스컬처럼 피칠갑된 얼굴 가죽 벗겨지니까 애가 피칠갑되거든. 그게 조금 잔인했어. 수위가 좀 높다. 약간 그 닥터 스트레인지 이번 최근작처럼 조금 잔인하긴 했어요. 그리고 좀 진지하긴 했다. 그리고 메인 빌런이 조금 너무 좀 볼품없긴 했어. 애가 연기는 진짜 잘하거든. 이분이 이 배우분이 연기를 잘했는데 그냥 이 빌런 자체가 뭐 천재적인 건 알겠는데 뭐가 없어. 애가 딱히 그냥 물량빨로 밀어붙이는 애. 그래서 딱 1회용 빌런. 그동안 좀 깊이 있는 빌런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가오갤 3 빌런은 솔직히 좀 깊이가 없었어. 되게 얕아. 너무 평면적이야 빌런이. 그냥 준내 사악하고 준내 열등감이 있고 그냥 전형적인 악당 캐릭터. 가가멜 같아 그냥. 스머프의 가가멜 같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가 없어 그냥.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보기 편한 것도 있어요. 굳이 이 빌런한테 서사를 많이 안 몰아주니까 딱히 감정이입 안 해도 돼. 편해. 그냥 죽여야 돼. 이 새끼 무조건 죽여야 돼. 준내 나쁜 놈이야. 딱 이렇게 인식하고 가니까 오히려 편해. 영화 보기는. 생 나쁜 놈이라서. 그다음에 아담 워록 존재감. 골든 종범 너무 골든 종범 첫 등장 진짜 미친놈이었는데 포스가 진짜 다 좁혀가지고 와 이 미친 새끼네 이거 진짜 여포다 이 생각 들었는데 바로 사라짐 존재감. 최단기 퇴물. 바로 그 워붕이 됩니다. 워붕이. 애가 띨빵하거든. 처음 등장할 때는 먼치킨으로 등장해가지고 다 좁혔는데 한번 리타이어하고 이제 돌아와서는 마마보이 돼가지고 애가 에휴 보면 한숨 나와 그냥. 에휴 저 병신. 그냥 볼 때마다 답답해가지고 애가. 에휴 병신. 아유 워붕아. 아유 나중엔 귀여워요 그냥. 나중에는 초반에는 와 미쳤다 포스 미쳤다. 중반에는 아유 저 병신 새끼 이러다가 후반에는 그냥 커여워져 애가. 캐릭터가 그 세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저는 호감됐어. 나는 중반부터는 좀 그랬거든. 중반에는 부신 같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호감됐어. 순박해가지고 너무 순박해. 야무치화. 야무치는 아니지. 야무치처럼 약하진 않아. 여전히 전투력은 여전히 최강자인데 그냥 애가 어리니까 생긴 것도 진짜 맞아. 생긴 것도 뭔가 아담 워록이 뭔가 애가 얼빵하게 생겨가지고 표정 계속 이 표정이거든. 되게 얼빵해 보여 애가. 그래서 뭔가 정감이 있어. 너무 정감이 있었어. 그래서 약간 스미스 여원 닮았고 저는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크리스찬이라고 있어요. WWE 프로 레슬러 중에 크리스찬 초창기 있어. 초창기. 약간 초창기 크리스찬 느낌이었어. 그래서 정감 갔어요 저는. 머리 길었을 때 크리스찬. 이때 크리스찬 생각나서 정감 갔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 아담 워록이. 캡틴 카리스마 이 시절 워붕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너무 애가 세기 때문에 밸런스 조정하려면은 존재감을 깎아먹어야 돼. 그래서 좀 애가 어리다 마마보이다 이런 설정을 좀 넣은 거죠. 그냥 딱 야 이런 얘 데뷔하고 얘 준내 세니까 나중에 기대해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쓴 거죠. 시빌 워에 나온 스파이더맨처럼 그 정도 비중. 신스틸러 비중. 초반에 그래도 미친 활약했으니까. 혹평은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그 정도로 잘 만든 영화다.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 너무 꼬라박은 영화가 많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진짜 선녀였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상대 평가를 제외해도 나는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오갤만으로 하면은 1이 제일 재밌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1은 너무 그 입지전적의 작품이라서 1을 넘기는 힘들고, 왜냐면은 3 자체가 일단 1이랑 2를 봐야 이해가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1을 넘을 순 없어. 근데 2보다는 좋았어 개인적으로. 이를 두고 MCU의 부활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너무 피로감이 쌓여있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제임스 건이 만들어서 재밌었을 뿐이지 여전히 다른 영화들은 계속 꼬라박을 거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라. 그냥 엔드게임이다 이게. 그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들이 은퇴하는 시즌이 되어도 한 경기 정도는 농구 선수를 치겠습니다.
시즌 내내 은퇴 시즌 되면은 10득점 하기도 힘들어지거든? 근데 한 경기 정도는 30득점 찍는단 말이야. 빈스 카터나 이런 선수들도, 카메를로 앤서니 이런 슈퍼스타들도 은퇴할 때 되면은 두 자릿수 찍기 힘들어요. 근데 한 경기 정도는 30득점 찍어. 그 느낌이야 그냥. 가오갤 3니까 나온 퍼포먼스지 이게 MCU가 부활한다는 신호탄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튼 그걸 떠나서라도 가오갤 영화 시리즈는 트릴로지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그 마무리를 굉장히 잘 지은 수작이다. 그래서 인피니티 사가 이후로 좋은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괄호 열고 재평가 받은 괄호 닫고 샹치 그리고 수작 가오갤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원래 가오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딱히 별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형적인 헌사하는 의미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 마리오 시리즈도 마리오 팬들은 좋아하지만 평론가들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가오갤도 약간 비슷해. 가오갤은 평론가들도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가오갤을 좋아하는 마블 팬들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가오갤 시리즈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은 솔직히 딱히 뭐 별 감흥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대신에 가오갤을 좋아하고 가오갤 특유의 B급 뭐 혹은 주성치 영화 같은 느낌의 그런 좀 키치한 매력을 좋아하는 영화 팬들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만족할 수 있는 재밌는 영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랜만에 하는 마블 영화 설명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